안녕하세요. 광교지구 촌교회 김인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어디서 제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면 저는 늑대와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늑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데요? 늑대하면 우리는 음흉하다, 사납다, 이런 느낌 드는데 저는 늑대입니다. 왜 제가 늑대냐면 늑대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늑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늑대가 어떤 동물인가?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늑대는 첫 번째로 평생 한 마리 암컷만 사랑을 한대요. 그리고 늑대는 두 번째로 암컷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라고 합니다. 또 늑대는 세 번째로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도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동물이고요. 네 번째로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늘 골라서 싸우고요. 또 늑대는 이렇게 분가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늑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늑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네. 보통 사람들이 남자를 늑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자가 늑대 같이만 살아주면 여자들은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늑대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편견 중에 가장 큰 편견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편견 중에 하나가 사춘기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춘기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짜증내고 어디서 특수교육 받고 온 것 같아요. 부모에게 열받게 하기, 대들기, 아주 싸가지 없이 행동하기, 이런 특별한 훈련을 받고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사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좀 잔잔해지면 우리 애는 사춘기 지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사춘기 오기 전까지는 자녀들하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얘기 들어보면 다 말 잘 듣고 그런다 그러죠. 혹시 이 중에 내 자녀가 너무 말을 잘 듣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주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가끔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네요. 가끔 어떤 모임에 가면 초등학교 2학년 엄마가 손을 딱 들어요. 우리 애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13살 될 때까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보통 13살이 되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이제 제일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일단 말을 안 해. 대답을 잘 안 해요. 엄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는 그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이 대답을 안 하면 애들이 날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애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춘기에 나 진입하기 위해서 저 준비 중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춘기에 대한 오해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간은 일단 여자예요. 여기도 여자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여기 많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자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사춘기 때 한 자매하고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왜 나가게 됐냐면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갔죠.
근데 교회 갔더니 저 멀리서 긴 머리 소녀가 오는 거예요. 막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근데 가까이 오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여자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야 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나나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하려고 안녕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애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이나니 형제님 저 미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미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굉장히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여자친구 사귀러 교회 갔다가 한 여자애랑 기도 파트너가 됐어요. 기도 파트너가 됐는데 얘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기 그 친구 이제 여자아이죠. 그 여자아이가 굉장히 힘든 고민이 있다. 나보고 좀 상담을 해주라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제가 그래 오빠가 해줄게.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 다음부터 저하고 기도 시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가 자기가 그 누군가를 상담해 주라는 그 여자아이와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짜증이 나서 그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대요. 자기가 가라 그래서 간 것뿐인데 그거 간 걸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저하고 헤어지는. 하여튼 여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도 여자들은 그 제가 그 엄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잘 다니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 이 여자들은 놀라워요. 그 넷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넷이 동시에 얘기를 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들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여자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인간이 바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10대 아이들이죠. 이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별 얘기를 해도 설득도 안 되고 뭘 설명해도 알아듣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자아이. 이 아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인간들이죠. 근데 한 유명한 영성학자가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춘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춘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워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는 시기다. 이해가 되시죠?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 두 번째는 부모들도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는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그분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선물이라는 거 지금 전까지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사춘기가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오늘 강의 듣고 다음 주 들으면 여러분도 사춘기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춘기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잘못된 양육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사춘기는 나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에 대한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하게 더 반항적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소극적이 돼서 부모 말을 지나치게 잘 들어요. 부모를 말을 지나치게 잘 듣는 아이들은 굉장히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갖게 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태도는 사춘기는 곧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태도는 사춘기는 강하게 눌러야 한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댐비지 못하도록 초반에 잘 잡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인 게 이 사춘기는 제가 먼저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를 정해드리면 이 사춘기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 때문에 사춘기는 이 사춘기를 잘 보내야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성인이 되는데 이 사춘기를 그냥 제대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지나가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여자와 결혼하면 아주 힘들어요. 어느 날 남자하고 멀쩡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우린 남자 볼 때 뭐부터 보죠? 키. 일단 키가 중요해요. 180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자가 아니죠. 그 오빠는 내가 원하는 오빠가 아니라 아는 오빠, 동네 오빠, 교회 오빠, 다른 사람의 오빠죠. 우리는 오직 키 일단 보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해요? 예, 일단은 그 비전이 있어야 되죠. 비전이 있어야 되죠. 뭐 나를 좀 먹어 살릴 수 있는 비전, 또 아는 지식도 많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멀쩡한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이 오빠가 아주 멀쩡한 오빠가, 키 180인 오빠가 밥을 먹는데 쩝쩝쩝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멋있는 오빠가 너무 이게 지적이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오빠 밥 먹는데 쩝쩝쩝 소리가 나. 그랬더니 오빠가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 이게 어릴 적 습관이 잘 안 고쳐지나 봐. 나도 이거 고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네가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오빠는 없어요. 오빠가 어떻게 하죠? 갑자기 수저를 딱 놓고,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밥도 못 먹냐? 너 나 사랑한다며. 근데 내 집에서 내가 밥도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너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왜 나한테 참견이야? 그래서 엉뚱한 문제로 싸움을 키워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어떻게 나아지던가요? 예, 갈수록 태산이죠. 그 인간이 왜 안 변할까요? 그 오빠가. 그 오빠의 문제는 뭘까요? 그 오빠가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오빠가 사춘기 과제를 제대로 겪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애가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요, 원래 애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오빠가 우리한테 처음에 잘해줘요? 처음에 잘 안 해줘요? 네, 처음엔 잘해줘요. 나중에는 잘 안 해주죠. 근데 처음엔 왜 잘해준다고요? 네, 환심 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일단 자기가 뿅 가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게 거의 환각제래요. 환각제. 미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채 막 오빠가 막 바라다 주고 뭐든지 난 널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막 이러던 오빠가 어느 날 환각제가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 없어져요. 환각제가 안 나오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그때부터 오빠는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의 정체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속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춘기를 잘못 보낸 두 번째 부모님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냥 강하게 눌러야 된다. 근데 강하게 누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요. 하나는 더 거칠게 반항해요. 애가 막 집 나가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처음엔 잡죠. 아빠들이 이제 애들을 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너 이따 아빠 오면 잃는다. 이제 이러죠. 그럼 아빠가 오면 너 일로 와봐 하고 이놈의 자식이 똑바로 하는데, 애가 옛날 같으면 아빠 때리지 마요, 무서워요, 앞으로 잘할게요, 막 이랬던 애들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불러도 인상 팍 쓰고 들어와요. 딱 쓰고 들어 딱 앉으면 너 지금 어디 쳐다봐? 아빠 봐. 그러면 딱 이러고 봐요. 그럼 너 지금 어디서 째려봐? 너 눈 안 깔아? 그럼 애들이 눈을 깔아드린가요? 아니죠. 애들이 더 째려봐요. 아이씨. 그럼 아빠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애를 치려고 확 손을 들면, 옛날에는 애가 도망가거나 그랬던 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딱 하고 막아요. 그때부터 아빠의 손이 떨리는 거죠. 막 떨리면서. 그럼 너 이거 안 놔? 안 놔? 그러다가 애가 에이씨 하고 애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당신 집에서 뭐 했어? 애 안 키우고 뭐 했어? 애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잖아. 도대체 집에서 뭐 한 거야? 하고 속으로는 이제 돌아서서 다시는 애를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를 잘못된 양육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심지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문제, 우울증의 문제, 아니면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의 원인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애들이 그걸 너무 오래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한 데서 온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춘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춘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 맞는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애들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그런 나중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했을 때 아내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그럼 사춘기라는 것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춘기를 만드셨을까? 저는 사춘기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거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놀랍게도 아는 분이 계시네요. 이 사춘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럼 떠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와 함께 있는 시기. 또 부모를 떠나야 되는 떠남의 시기. 떠난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뭐해요? 연합하여. 그래서 이제는 성인 배우자와 함께 연합하는 시기. 즉 부모와 함께 있는 시기, 부모를 떠나는 시기, 이제 배우자와 연합하는 시기.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이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춘기는 이제 부모를 떠나는 시기인데 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있었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함께 있었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 건강한 애착관계라고 그러죠. 친밀한 애착관계. 엄마와 내가 아주 가깝게 그 세상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건강한 애착관계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거꾸로. 예를 들면 그 어린 아이들도 보면 그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아이들이 막 집에서 엄마가 어디 나가면 막 그거 막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아이 엄마와 애착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를 갖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듯이 이 사춘기 이전에 엄마랑 함께 행복하게 있었던 건강한 친밀감을 가졌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나중에 건강하게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함께 있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를 잘 못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예요, 놀이. 함께 놀아주는 것.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실은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두 번째 사실은 보시다시피 제가 얼짱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막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은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중에 성경적으로 제가 검증을 해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내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짱이라는 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기 동의하지 않은 인간은 사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런 그 자존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존감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없어요. 왜 그러냐? 자존감이 없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부모와 함께 논 경험이 없는 애들. 참 웃기죠?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애들이 성적이 높으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하세요? 경북에 있는 자사고. 자사고 아시죠? 예, 모르세요? 자율형 사립고. 예. 이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공부 꽤 좀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기 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애가 450명 중에 150등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150등이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전교에서 늘 1등만 하던 애가 150등은 충격이었겠죠. 근데 걔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공부했어. 엄마가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애가 드디어 전교 1등을 했어요. 굉장한 거죠. 자사고에서, 시골에서 1등하고 자사고에서 1등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등하고 나서 자살을 선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등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은 이렇게 막 굉장히 자존감이 높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나와봐서 아는데 그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죠?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저는 우리 근처에 있더라고요.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여러분, 이게 성적이 높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아이들은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은 아이들인데, 인간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서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거나 그렇다면 나대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디서 오냐면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친밀감을 가질 때, 그 친밀감을 통해서 엄마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사회성이 길러지면 그 아이들이 누구하고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친밀감을 갖게 되는데, 그 친밀감이 어디서 오냐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인데, 그 애착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잘 놀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 큰딸이 지금 한참 사춘기 겪고 있는 이 녀석이 나한테 어느 날 공기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 녀석이. 제가 공기놀이 하게 생겼으니까. 공기 저는 보기만 해도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공기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 내가 그래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이 녀석은 공기를 놀았어요. 얼마나 놀아줬는지 제가 아주 꽤 할 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공기놀이를 애가 지금도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녀석이 이제 좀 안 좋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뭘 염려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전 제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훈아, 너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빠하고 좀 안 좋은 관계에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아빠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저하고 놀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한 유명한 정치가가 아이하고 애가 하도 졸라서 애하고 낚시터를 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빠의 그날 일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아이하고 그냥 낚시터에 가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썼는데 아이는 뭐라고 썼냐면 내 인생 최고의 기쁜 날이다. 사랑하는 아빠와 나는 낚시터에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감을 잘 겪으면 이 사춘기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시기인데, 떠난다는 건 뭐예요? 부모와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부모의 그 사랑이라는 것에서 내가 스스로 끊고 험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험한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애한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낯선 이국 땅을 한번 밟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들의 심리 상태는 마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떠난다는 거, 부모를 떠난다는 건 애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이들의 자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부모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가야겠는데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막 불안하고 불안하면 쉽게 더 짜증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운전할 때 우리 와이프가 운전을 할 때 여보 나 5분만 있다 갔다 올게 하고 5분 안에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 5분 동안 길에서 차가 너무 뒤에서 빵빵거리고 불안하니까 오자마자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나 봤더니 제가 5분 10초 5분 있다 올게 그랬는데 10초 늦은 거예요. 10초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짜증을 내죠? 불안하면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불안하면 짜증도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내고 막 그러죠. 근데 애들이 왜 그럽니까? 이 청소년기, 사춘기를 뭐라 그래요? 불안의 시기라 그러죠. 왜 불안할까요?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엄마가 뭐라 그래도 나가는 말이 다 곱게 나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짜증 섞인 언어를 말하고 아주 그냥 신경질적인 언어로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엄마 나 지금 불안해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불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로 받아들여요?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누굴 잘못 살게서 그래요? 친구. 아, 예, 다 동의하시는군요. 한국의 모든 엄마들이 동의하는 거. 우리 애가 잘못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친구 잘못 살게서. 근데 놀랍게도 상대방 엄마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친구를 잘못 살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한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잘 견뎌내려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부모를 떠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떠나야만이, 떠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부모와의 의존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는 그건 나하고 정내미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비로소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배우자와 건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가 못 이룬 어떤 것을 투영해서 그 배우자에게 그걸 원하지 않고 조정하거나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배우자도 나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듯이 배우자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분당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이 분당 아세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당밑이 분당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천당밑이 분당이 분당 지역에서 보면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분당 지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있는 시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사랑의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떠나지 못했고, 떠나지 못하니까 마마보이, 뭐 요즘 캥거루족,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의 품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새로운 배우자와 연합했는데 말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들은 또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 라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점점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왜요? 애들끼리만 한번 놔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지하게 싸워요. 그랬더니 누가 중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아직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도 쉽게 하는데 이 성인 아이는 화해도 쉽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깊어지고 결국 이혼으로 가고, 이혼이 안 해도 실질적인 완전히 별거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 부모로부터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사춘기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성인 아이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고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춘기라는 이 과제를 건강하게 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는 단순히 애들이 그냥 10대 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를 제대로 보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인생 살 수가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춘기에 대한 그 과제를 혹시 아직 이수하지 못해서, 저는 성인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치유의 과정이죠.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치유돼서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는 특별한 사춘기 증상이 없었는데요. 사춘기를 겪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나요?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춘기는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겪지 않는 데는 두 가지, 그러니까 사춘기를 조금 완만하게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완만하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별로 이렇게 반항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소심하고 뭐 이렇게 주도적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사춘기를 아주 우울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제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를 할 때 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다니는 아주 성공한 딸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거기 장학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부모, 우리는 아이들의 그 성공, 부모가 자녀 양육을 잘했다. 그걸 뭘로 정하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죠? 좋은 대학에 가면. 그러니까 이 부모도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뭐 주변에서 정말 애 잘 키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주립대학에서 1년 동안 수업을 한 개도 제대로 듣는 적이 없었고 1년 뒤에 갔더니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왜냐면 늘 말을 잘 들었던 애였기 때문에 아빠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애가 그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나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나는 아빠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빠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인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춘기를 조용히 지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싫어. 일단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야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다니던 애들이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녀오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직전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직전기의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의사를 표시하면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더 좋아지고 이런 뚜렷 분명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있어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너무 눌려 있는 거라면 부모가 완벽주의거나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있는 경우에 극심한 반항이나 아니면 극심히 소심한 상태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맘이 대세잖아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바쁜 아빠, 너무 바빠, 그래서 나쁜 아빠. 애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정이 안 되는 시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연날리기하고 비슷해요. 점점 풀어주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 끌어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춘기는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